셋째 못 들어오게 했어요, 집을 제가. 아니, 나는 얘랑 못 산다. 아니 보세요. 네. 1년도 되지 않은 새 가족이 왜 18년 동안 살았던 이 딸을 못 들어오게 해요? 누구신데요? 첫째가 또 둘째가 나간 그 시점, 또 셋째가 못 들어오게 된 상황. 객관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보면 봉수 씨가 들어오면서 온 가족이 다 뿔뿔이 다 완전히 파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제가 우리 이혼 숙녀 캠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또 처음이라 저에게도 굉장히 낯선 일인데요. 두 분은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카메라 앞에서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도 도무지 물러서질 않아요. 계속 서로를 채찍질하고 선택하지 않는 자들에겐 기회도 없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투면 집을 나간다. 가출하는 회피한다. 남자. 빌미나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빌미를 준 거다. 네네네, 맞아요. 집 비번 바꾸고. 못 들어 했잖아, 네가. 그러니까 나는 딴 데로 살 수밖에 없지 않냐. 남자나 여자나 다 하기 나름인데 너는 그 하기 나름을 막은 거다, 네가. 비번을 바꾸고 나가면 외도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근데 집을 못 들어오니까 저도 화나니까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 만나서 같이 술을 먹고 그러다가 이제 외도를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갔다가 근데 외도는 다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외도는 말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되게 곤란하고요. 자꾸 불발이 일어나는 게 셋째 때문에 계속 부부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셋째 못 들어오게 했어요, 집을 제가. 아니, 나는 얘랑 못 산다. 아니 보세요. 네. 1년도 되지 않은 새 가족이 왜 18년 동안 살았던 이 딸을 못 들어오게 해요? 누구신데요? 새아버지인 사람, 삼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아이를 못 들어오게 하냔 말이에요. 처음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나가든 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난 같이 못 사니까 얘랑. 엄밀히 말하면 남의 자식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첫째, 둘째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아빠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집을 다 나가게 됐어요. 그죠? 1년 안에 아이들 셋이 다 나갔어요. 그 아이들이 30살, 35이 돼서 나간 게 아니라 20, 21. 그죠? 18. 봉수 씨가 이 가족과 함께 들어오면서 이 가족이 더 웅집이 되는 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막 흩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더니 봤더니 기분 상하면 집 나가. 네. 집 나가서는 엉뚱한 여자들하고 시간을 보내. 네. 심지어 미성년자의 아직 채 몸이 낫지 않은 아이를 집어 던지는 남자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집에서 무의도식을 하는 남자 같단 말이에요. 저는 봉수 씨를 좋지 않게 봅니다. 좋지 않게 봅니다. 외도를 해서 뭐 가출을 해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여자가 너무 간절한지 아는데 이 간절함을 멱살을 잡고 너무 이 여자를 함부로 해요. 신분증 갖고 와서 핸드폰하고 월요일날 이게 동생이야? 미안해. 아 주라고.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하고 소리를 질러대더라도 내가 한 번 안으면 방긋 웃어버리고 금방 풀리고야만은 이 여자를 다룰 줄 아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을 너무 악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봉수 씨가 별로예요. 봉수 씨는 먼저 아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봉수 씨가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여자랑 안 살겠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 여자랑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저는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혼 준비를 하세요. 이 여자랑 이혼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래야 이 여인에게도 알려주잖아요. 그죠? 저는 첫 번째. 어찌 됐든 저랑 셋째랑은 이제 어떻게 안 돼요, 이제 저랑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분 도저히 전 품을 수 없고 이제 네. 자기 주장 너무 강하고요. 좀 명령 쪼고
자기 말이 일단 우선이에요. 내 말을 일단 안 듣고 대화도 안 돼요, 저랑은. 대화가 안 된다. 예. 음, 잘 살아야지 했는데 이게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네. 좀 이 사람 내가 믿고 가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오케이. 이런 남자랑 왜 살아요? 원래 10년간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전혀 저는 재혼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면 내가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쳤던 마음이나 몸을 좀 의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선택했던 사람이었어요. 관련해 조금 여쭤볼게요. 네. 첫째랑 둘째가 언제쯤 나갔어요? 작년 초쯤. 작년 초. 네. 이상하죠? 큰애가 지금 그럼 작년이면 24살, 네. 둘째가 22살이잖아요. 첫째가 또 둘째가 나간 그 시점, 또 셋째가 못 들어오게 된 상황, 객관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보면 봉수 씨가 들어오면서 온 가족이 다 뿔뿔이 다 완전히 파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근데 전 지혜 씨가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아까 우리 여기 문장완성 검사를 했는데 네. 두 가지 말이 제 눈길을 끌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외로움이란 말이 있고요. 무능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마 외로움은 남편에 관련된 이야기고 무능력은 자식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집에서 이 남자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게 전 궁금한 거예요. 딱 하나야. 이 여자의 기쁨조 역할을 하더라고요. 기쁨조 역할을 하더라고요. 강지의 기쁨조. 봉수 씨는 이 집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감지에만 살짝 이렇게 달래주고 얼러주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이러면 모든 것들이 의식주가 다 해결이 돼요. 이 남자가 저는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특별히 기여하는 부분은 지혜 씨 마음에 기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마음을 너무 흔들어 놔요. 맞아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 강지혜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이용하는 걸까? 봉수 씨는 지혜 씨를 사랑할까요? 저는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이용한다고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남자를 왜 계속 집에 둬요? 그냥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남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게 실패인데요? 2번 이혼하고 지금은 성공이에요? 남들이 모르면 성공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저는 지혜 씨가 2번의 실패 때문에 이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혜 씨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쉽게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안 보면 이제 나쁜 점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놓고 싶은데 막상 얼굴 보고 저 사람이 한번 웃어주면 그냥 풀려버리는 게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네. 제가 지혜 씨의 삶을 좀 한번 봤거든요. 네네. 얘기를 들어본 제 느낌은 뭐냐면 이 여자는 행복한가? 이 여자는 언제 행복했나? 또 언제 행복하나? 이 사람한테 행복을 물어본 사람이 있나? 아니 여자 혼자 애 넷을 네. 어떻게 키웠어요? 쉬어본 적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뭐 내가 없을 때 아이들이 쓸 돈은 마련해 주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10년 세월을 엄밀히 말하면 13년의 세월을 아이 넷 키우면서 네. 혼자 살아온 사람에게 엄마로서만 살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예요.
제 힘들었던 삶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사람은 또 사람마다의 다 이유가 있고 자기 사정이 있어요. 네. 제가 남편하고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이 남자랑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아이들이냐, 내 남편이냐. 근데 100이면 100 아마 아이들 선택해야지 라고 하겠지만 그나마 조금 기대려고 선택한 사람이 저 사람이고 그래도 한번 웃어주면 내가 좀 편안함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못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이고 제 입장의 문제이겠지만 지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혜 씨 욕 많이 할 거예요. 네, 맞아요. 네가 그러고도 엄마니? 네가 그러고도 자식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니? 너 지금 남자의 눈 뒤집힌 거 아니니? 맞아요.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남편 이쪽에 앉으시고 아내 이쪽에 앉으시고. 내가 이거를 왜 신청했는지 말했잖아. 이거 한테 물어봐봐. 아니, 누가 엄마는- 항상 먼저 욕을 하고 누가 먼저 소리 지르잖아. 미안한데 항시 고깝게 듣고 항시 내가 문제고 항시 자기도 그래. 아 그래 맞아. 항상 내가 너는 문제라 그래. 문제니까. 자기도 당신도. 맞아. 당신 내가 문제래 나는. 맞아. 자기도. 맞아. 난 자기 항상 문제야. 아 그랬다니까. 그래서 똑같아. 여기까지 온 거잖아. 아니 자꾸 자기 마음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안 들어요. 본인 말만 해요 그냥. 시작부터 이제 거의 막판에 가도 계속 싸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네. 그죠? 어쩜 이렇게 서로 간에 양보를 안 할까? 저는 초창기 때부터 만났을 때부터 애들 앞에서 저를 엄청 무시를 했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화나면 욕하고 애들 앞에서. 왜 이렇게 욕을 해요? 이 사람이 먼저 욕을 해요. 먼저 욕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뭔지 그러니까 그 욕을 진짜 네가 거짓말을 좀 그따위- 하지 마. 거짓말 좀 하지 마. 잠깐 들어볼게요. 왜 거짓말이냐. 잠깐만요. 처음엔 좋게 말을 하면 이제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근데 두 분은 아니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순간을 계속 싸울 수가 있는가? 둘은 지금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가? 이 집은 영원히 남 탓하다 끝날 거예요. 남편은 아내 탓만 하다가 또 아내는 남편 탓만 하다 영원히 서로 탓하다가 그냥 끝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간절함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막내를 만났는데요. 막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막내 그림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집을 그린 건데 네. 굴뚝도 없어. 창문 하나 크게 덩그러니 있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집. 여기에 딱 뭐가 있는가? 개집 같아요. 이 친구는 딱 개하고만 있어요. 개. 가장 안전한 데서. 두 분의 관계가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애를 좀 살립시다. 엄마 아빠 좀 특별하죠? 엄마 아빠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정하다가 그냥 변하는 사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 네. 폭탄 같네요. 이 삼촌하고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보여?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삼촌은 엄마를 돈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생각하고. 엄마는 삼촌을 내 옆자리 채워주는 사람. 내 옆자리를 채워주는 사람.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사람. 공허함을 채워주는 사람. 네. 제가 볼 땐 이 집에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까? 저는 효씨 같아요. 그 모든 장면을 다 보고 그 얘기를 다 들어야 되고 그 사이에 중재를 해야 되고 본인 마음은 괜찮아요? 마음에 그냥 무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이제
둘이 뭐 싸울 때마다 계속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이 가정을 좀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리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들의 불행은 그들의 불행이에요. 그들의 다툼은 그들의 다툼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 돼요. 귀엽고 예쁘고 그다음에 인생 즐겁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그다음에 꿈꾸면서 그리고 상담 꾸준히 받고 멋진 여자로 살아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있어요. 거기 본인이 신청해도 돼요. 무료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탄탄히 준비하세요. 알겠죠? 네. 제가 우리 이혼 숙녀 캠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처음이라 저에게도 굉장히 낯선 일인데요. 두 분은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두 분이 카메라 앞에서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도 도무지 물러서질 않아요. 계속 서로를 채찍질하고 선택하지 않는 자들에겐 기회도 없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남편도 이 여인에게 많은 것을 얻었어요. 또 아내도 이 필요한 마음의 부분을 남편이 또 채워줬고요. 그죠?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넘긴 적도 있었고 두 분이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몰라. 왜 그 여자 보고 싶어? 그럼. 되려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위로해주고 하는 게 이 아이가 슬픔 속에서도 나밖에 없구나. 아이가 그동안 견뎌야 될 슬픔이나 힘듦을 내가 알아주지 못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팠을 때 구급차를 불렀을 때 제가 보호자로 가면서 그런 부분도 써 있었고 처음에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옆에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썼더라고. 근데 그냥 정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흔들렸어요 솔직히. 아까 상담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제 이혼이 100%였는데 진심 담긴 편지를 받고 좀 흔들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 오늘 제 이혼 의사는 60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떤데 지금? 나는 자기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자기도 나 자기 사랑해. 그래서 우리 잘해보자. 하지? 변할 게 없어. 난 이거 약속할게. 집 안 나갈게. 내가 화가 나고 감정 조절 안 될 것 같다 하면 난 내가 나갈게 그럼. 그럼 돼? 그리고 설사 다투게 되더라도 나가자. 애 앞에서 하지 마. 애 힘들어하니까. 진짜. 편하게서 잘못을 해. 여기가 좋아. 여기 좋아. 여기가 좋아.